캐나다 데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요. 그래서 7월 1일, 7월 4일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두 나라의 어떤 그 독립과 또 연방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비슷하게 있어서요. 이럴 때 이제 미국에서 폭죽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어디든 이제 7월 3일부터 저녁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각 지역에서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뭐 파이어워크라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 그 소방관 관련 그런 용품을 판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는 무슨 소방관 용품을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파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폭죽 파는 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캐나다는 캐나다 데이라고 그리고 이제 국경일인데요. 이제 연방이 만들어진 날이고 미국은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아직 독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올 초에 그 이제 캐나다 여권을 이제 갖게 되면서 작년에 가졌구나. 작년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제 캐나다 데이인데요. 이제 충성 맹세를 그 전까지는 항상 여왕한테 했었는데 여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찰스 왕에게 이제 충성 맹세를 이제 제가 최초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때부터 바뀌어가지고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왕에서 이제 충성 맹세를 다 해가지고 이제 캐나다 일원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이제 인으로 이제 캐나다 데이를 맞이하니까 뭐 독립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의 연방의 그 일원으로 또 하니까 좀 그 전에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차피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민권을 가지면서 이제 국적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자랑스러운 캐나다 트러커로서 이번 이제 첫 이제 캐나다 데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캐나다 데이를 이제 캐나다에 있었으면은 아마 어제 저녁에 각 그 광역 도시의 그 중심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그 축하 파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이제 미시사가 그다음에 이제 토론토시 다운타운 뭐 어마어마하게 그 성대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물건놀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보내고 아마 미국의 또 독립기념일은 이제 캐나다에 가서 또 만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가 바뀐다고 해서 뭐 어떻게 아이덴티티가 바뀌겠습니까? 이제 뭐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걸 뭐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지금은 이제 어느 나라를 떠나도 거기에 그 나라에 살기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적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이중 국적이 허락되는 나라에서는 뭐 이중 삼중으로도 이제 국적을 갖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65세 이상부터 이제 이중 국적을 허락한다고 하니까 뭐 65세 또 가서 또 어떤 절차로 바뀌어서 또 자랑스러운 또 대한민국의 국적을 또 회복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캐나다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국적을 갖는 게 한국 갈 때는 좀 불편하죠. 그렇지만은 캐나다 들어올 때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이제 트러커들은 특히
별 영주권이나 뭐 시민권이나 뭐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영주권도 영주 그 체류를 할 수 있는 게 영주권이기 때문에 퍼머넌트, 그래서 퍼머넌트 레지던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특별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캐나다는 그냥 뭐 이스타나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여권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적으로 이제 미국 보도를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가면은 이제 시티즌십을 물어보는데요. 그게 이제 코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90일마다 미국의 그 I-94라는 것을 신청해서 이제 그걸 90일마다 이제 계속 경신을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귀찮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면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캐나다 밖을 나갈 때는 캐나다 원래 그 시민권의 그걸 여권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제 캐나다 들어올 때는 영주권 카드만 보여주면 이제 그걸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전에 영주권 신분이었을 때는 나갈 때는 그 한국 여권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는 또 이제 캐나다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중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캐나다 여권 하나로 미국하고 관계는 또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서로 그냥 여권만 보여주는 걸로 이제 통과하자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서 다니기 때문에 뭐 3개월마다 이렇게 뭐 추적하는 이제 그런 그 시스템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캐나다 온 지 이거 10년 하고도 지금 7월 1일이니까요. 한 11월, 12월 한 8개월 됐네요. 10년 8개월 됐고 시민권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제 캐나다 대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지아의 231번이라는 이제 US 231번 도로인데요. 계속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덥고요. 계속 그 폭염주의보가 경보가 계속 뜹니다. 지금 34도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래서 지금 트럭스탑에서 얼음이랑 아이스 커피 잔뜩 지금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차에 있으면은 그래 더운지 추운지는 몰라요. 그래 어차피 우리는 이제 에어컨과 히터를 이용해서 이제 최적의 기온에 맞춰서 다니기 때문에 이제 서쪽으로 갈 때 해가 질 때 바로 정면으로 비칠 때는 뭐 에어컨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만은 평상시에는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다니고 그러니까 외부 그 날씨나 이런 거에 가장 영향을 덜 받고 일하는 게 트러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트러크들은 이제 자기만의 그 독립된 공간에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온도로 세팅을 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추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히터 안 틀어도 되고 자기한테 맞는 온도로 다니는데요. 다른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 그 전체 공간에서 맞는 그 온도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여름에는요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여기 캐나다나 미국의 어떤 그런 쇼핑몰이나 관공서나 이렇게 들어가면요 추워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정도 돼야지
시원하다고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왜냐면 얘네들은 그 피하 지방이 우리보다 훨씬 더 두꺼워서 이게 잘 그런 걸 뭐 추위에 강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쇼핑몰에 뭐 쇼핑하러 갈 때는 항상 긴 옷을 가져갑니다. 여름에도. 그래야지 조금 돌아다니죠. 그렇지 않으면은 30분 안에 그냥 거의 나가고 싶다는 충동이 막 생겨요. 탈출하고 싶다는 그 정도로 춥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사무실 같은 데도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 사람들의 환경은 너무 춥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이제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온도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이제 뭐 에어컨을 좀 줄이려고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름에는 하여튼 뭐 실내에 들어가면 춥습니다. 저는. 근데 겨울에는 또 실내에 들어가면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옷을 너무 막 두껍게 입고 가면 안 되니까 항상 옷을 벗을 수 있게 이제 외투를 그렇게 해서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캐나다 오게 되면 캐나다 구스부터 삽니다. 별로 필요도 없는데 캐나다 구스를 많이 사요. 그래서 가족이 단체 유니폼으로 입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면은 좀 웃깁니다. 보면은 한국계 더 훨씬 좋은데 그냥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누가 입었다 뭐 연예인들이 입었다 그러면은 뭐 환장하고 사잖아요. 근데 한국 옷은 한국 옷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에 있었으면 또 전날부터 캐나다 데이 2분 날부터 시청 광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즐겼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 이제 그 인디펜던스 데이 때 불꽃놀이가 굉장한데 또 그걸 못 보고 또 캐나다로 또 넘어가게 되고, 올해는 이상하게 지금 잘 안 맞네요.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일부러 우리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제 용산에 거기 그 미군 기지에 일부러 이제 초청돼서 이제 저녁에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불꽃 놀이가 그렇게 한국에서 화려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거기 이제 불꽃을 좀 찍을 수 있는 데가 이제 거기 미군 부대 독립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특별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출입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뭐 한강에서 하고 뭐 부산에서 하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비싸거든요. 그 한 발에 엄청 비싼데, 그만큼 이제 한국도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미군들이 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하는 불꽃놀이가 뭐 세계적인 불꽃놀이가 됩니다.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전에 저도 한번 서울에 있을 때 여의도 그 불꽃 축제인가 그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캐나다는 아직까지도 영국의 연방이고요. 아직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독립해서 독립기념일이고, 캐나다는 그냥 캐나다 데이 국경일입니다. 연방이 설립된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지아나 이제 플로리다,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렇게 산림이 풍성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자연환경이 이제 한국과 같이 이제 사계절이 다 있으면서 비가 많이 오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자연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만 많이 쬐는 이제 서부하고는 이제 자연환경이 완전히 극과 극이죠. 오늘부터 이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계속 가면서 날씨는 좀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의 조지아의 그 여름의 그 지옥 같은 날씨를 지금 오늘 안으로 지금 탈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테네시를 지나서 가면은 아마 산악 지역에 가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지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해피트럭 하겠습니다.